자, 이제 확률과 통계 마지막 문제 30번 되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 어렵죠. 왜냐하면 한 번에 눈에 문제 내용이 확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 바로 경우의 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다? 상황 정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문제구나 라는 점을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상황 정리 해보는데, 사랑이가 현재 뭐 있냐면 초콜릿이 몇 개 있냐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초콜릿 5개, 그 다음에 우유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7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콜릿 1개와 우유 1개를 먹고 남은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은 것이 몇 개야? 라고 하면 초콜릿이 기본적으로 현재 4개, 우유가 현재 6개,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출발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3명의 학생, 바로 A, B, C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자, 단 각각의 초콜릿과 우유는 같은 종류로 구분하지 않겠다. 나눠준대. 근데 구별하지 않겠대. 그럼 이게 뭔데? 하면 바로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야. 그런데 친구 3명은 초콜릿과 우유 중 적어도 하나는 받는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초콜릿을 받으면 우유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초콜릿을 안 받으면 무조건 우유는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오케이. 자, 설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먼저 할 거냐? 초콜릿을 먼저 나눠줄 거냐? 우유를 먼저 나눠줄 거냐? 기준선을 잡아야 돼요. 그랬더니 A에게 주는 초콜릿의 개수가 B에게 주는 것보다 많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A에게 주는 초콜릿은 초콜릿 자체가 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에서는 초콜릿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A가 받는 건 B가 받는 것보다 무조건 많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A에게 주는 초콜릿 개수는 B보다 무조건 많아야 돼.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고 하냐면 B 또는 C에게는 초콜릿을 줘야 돼요. B 또는 C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한 초콜릿의 개수가 1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B가 만약에 초콜릿을 받았어. 그러면 C는 받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하지만 만약 B가 안 받았어 라고 하면 C는 무조건 받아야 돼. 또 여기서 B가 안 받았다 하면 무조건 우유는 하나 득템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초콜릿의 개수가 이렇게 상관관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초콜릿부터 설명을 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받아야 될 거니까 B가 얼마부터 출발해? 하면은 최소값은 B가 바로 0이다.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해 보니까 야, 초콜릿부터 좀 얘기해 보자. 초콜릿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콜릿의 개수는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죠. 초콜릿 개수는 어떨까? 초콜릿은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잡을 수 있는 게 뭐야? 여기다 1, 0을 한번 잡아보자. 그러니까 B보다 A가 더 커야 되니까 일단 B에다 0 박아놓으면 A는 무조건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문제에서 일부 또는 전부라고 했어. 일부 또는 전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세 사람 합친 게 초콜릿 4개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3개 합쳤던 게 4개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얘는 A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는 어떨까? 우유는 어떨까? 첫 번째 경우를 설명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맞춰주면 초콜릿과 우유는 무조건 1개 이상 가져야 된다며. 예, 그럼 여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텐데 이때 베타라는 값은 무조건 1개보다 많아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도 우리 합친 거는 무조건 얼마 된다? 초콜릿을 1개 이상 가져야 돼. 그럼 0이면 나는 당연히 A가 1보다 같거나 크겠군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설정 잡아주시고 B와 C의 합친 초콜릿 개수는 무조건 몇 개? 1개 이상은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한 범위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달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A다.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1개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1은
결국엔 4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A는 얼마보다? 3보다 같거나 작다. 그런데 1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이 경우에 쓰는 세 가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주면 또 하나가 이게 1번이라고 하면 2번의 식은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 바로 6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그런데 베타가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알파 더하기 하나 빼주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합, 알파하고 베타 다시하고 감마의 합이 5보다 같거나 작은데 이때 이 부등식의 문제인 거야. 됐죠? 그럼 요런 거 문제 풀 때 요령을 하나 설명해 주면 현재 여기다가 알파, 베타 다시 감마에다가 하나의 문자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 델타라고 한번 넣어볼게. 다시 말하면 5보다 가까워졌다는 건 뭐예요? 5일 때,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너무나 선택할 수가 많잖아. 그러면 델타를 넣어서 이 합이 5다라고 만들어주세요. 그 얘기는 얘가 5야 하면 얘가 0 나오면 되고요. 얘가 4야 하면은 내가 1 나오면 돼요. 내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얘가 2 나오면 되고요. 내가 만약 1이야 그럼 얘가 4 나오면 돼요. 0이면 5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면 4H5가 될 거고 이거 계산할 때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학생들은 5개와 3개 해봐니까 8,N 3이구나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876 321 그러면 요거 56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얻은 정답은 요거와 요거의 결합이니까 3 곱하기 56이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 5, 15, 3, 6, 18 그럼 16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을 다 한번 펼쳐봐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돌아가 보죠.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A, B, C가 나왔고요. 초콜릿 그 다음에 우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요번에 여기도 0 만들어 놓고 요번에 2 만들면 어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A는 1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알파, 베타, 감마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가 6인데 얘는 무조건 1개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구나 이 설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빨리 가보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그러면 A는 1보다 같거나 크고요. 2 플러스 A가 A 플러스 2는 4보다 같거나 같다. 왜냐면 1부도 되니까. 그러면 A는 얼마보다? 2보다 같거나 작겠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서 몇 가지야? 그러면 2가지다 라는 걸 알았어요. 2가지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6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1개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하나를 빼준다면 현재 이 값은 5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등식을 한 번에 해결하려면 우리가 하나 살짝 문자를 업데이트를 해준다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그러면 앞에 봤던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 56가지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 곱하기 56 하면 1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가보죠. 세 번째.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얘가 초콜릿, 우유 잡아주면 3,0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무조건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A는 무조건 1 나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개를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야. 얘가 4, 0이 되면 얘가 0 가진데 문제에서 B나 C는 적어도 초콜릿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 0이 마지막 노선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감마. 자, 그럼 여기는 베타가 마찬가지로 1개 이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합이 6보다 커 잡고 이 과정은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얻어낸 결과는 56하고 112하고 16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 정리해 봤어요. 그럼 살짝 또 지울게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 곱하기 56, 2 곱하기 56, 1 곱하기 56이었어 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B가 0인 경우 봤으니까 이제는 B가 얼마? 1인 경우도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는 현재 A, B, C 초콜릿, 우유.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1이라면 얘가 2 나올 수 있잖아. 되겠죠? 그럼 여기는 간단하게 A,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먼저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버리면 A가 1이면 그러면 꼭 굳이 얘가 0을 가질 필요는 없죠. 여기 합친 게 몇 개예요? 그러면 3개예요. 3개면은 A는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 감마의 개수 달라지겠네. 그래서 요 경우를 정리해서 맨 처음에는 0을 하나 박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A, B, C를 만든 후 초콜릿, 우유 잡아놓고 여기가 211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감마가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설명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어차피 경우의 수가 딱 고정해서 한 가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합은 6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다시는 5보다 가까이 같다. 그러면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6가지야 라는 거 이미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111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요번에 얼마 나온다? 6보다 같거나 작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0이면 무조건 한 개 이상 가져야 되는데 이미 11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질 수는 없다.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플러스 델타 요것이 바로 6이다 라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6개와 3개 반이니까 4H6이 될 거고 이 값은 결국 3개 반이니까 9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문제 풀어줍니다. 그러면 987, 그 다음에 여기는 321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3, 3은 9, 2, 4, 8 그럼 3, 4, 12 곱하기 7이기 때문에 84가지가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 하나 해서 플러스 56 플러스 그 다음에 84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예요. 그러면 만약에 초콜릿하고 우유가 있는데 얘가 1일 때 3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반드시 0 나오겠죠. 3일 0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얼마 나온다?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가 0이다. 왜냐면 4개니까 더 이상 받을 수 없죠. 대신 감마가 1보다 같거나 크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6보다 가까이 작아야 되고 여기서 하나를 빼준다면 요거 바로 5보다 같거나 작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에서 풀었던 과정과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 있지 않냐 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뭐였어요? 3일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인데 그러면 2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2일도 안 되겠고 그것도 2, 3이면 4개밖에 없는데 5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는데 보세요. 56이 3개, 2개, 하나 그럼 6개예요. 56 2개 합치면 몇 개야? 56이 총 몇 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오겠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다가 84를 하나 더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 5, 40이고요. 8, 6에 48이면 448 이렇게 나올 거고요. 거기다 84를 더해주세요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맞죠? 8, 5, 40, 8, 6에 48. 그러면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 2 나올 거고 하나 올라가시면 5 더하기 8은 3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면 532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532,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딱 봤을 때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면요, 상황을 천천히 조각을 내서 문제 푸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선상황 정리, 후식 정리라는 이 과정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되고요. 상황 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 내가 유치원이나 영유아들하고 얘기를 한다 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명심할 건 공식 사용 이게 아니고 성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각각의 상황을 쫙 나열해서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내용을 정리한다. 이 마인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선생님은 다음 회차의 해설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오답 정리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